내가 없어져야 집이 편할 것 같다. 오늘 우리가 할 이야기는요, 이 절망적인 한마디에서 시작됐습니다. 아주 평범한 커피 한 잔이 어떻게 한 사람의 존엄성을 되찾아주고 또 사회를 바꾸는 강력한 도구가 되었는지 바로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죠. 모든 건 바로 이 한마디에서 시작됐습니다. 한 장애인 당사자가 작은 비영리 단체를 찾아와서 정말 가슴 아프게 털어놓은 말이었죠. 사회에서 어떤 기회도 주어지지 않을 때 한 개인이 얼마나 깊은 절망을 느끼게 되는지 그대로 보여주는 말이었습니다. 자, 그럼 문제의 핵심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내가 가족에게 짐이 되는 것 같다는 이 감정. 이게 사실 이 단체가 만난 많은 분들의 공통된 이야기였어요. 그 근본적인 원인은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바로 일자리가 없다는 것, 즉 실업이었죠. 이 단체가 깨달은 건 바로 이거였어요. 일자리가 없다는 건 그냥 돈을 못 번다는 뜻이 아니더라고요. 그건 한 사람의 목적의식, 그리고 사회에 소속되어 있다는 느낌 자체를 앗아가는 거였습니다. 정말 절실한 문제였죠. 그럼 이 단체는 대체 어떻게 해결책을 찾아 나섰을까요? 그들의 시작은 정말 소박했는데요. 그 끈질긴 여정을 한번 같이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정말 험난한 여정이 보입니다. 2005년에 처음 문을 열었을 땐 정작 당사자인 장애인분들은 오지도 않았대요. 구청에서 버린 컴퓨터 20대를 주워와서 정보화 교육을 시작할 정도로 그야말로 맨손으로 시작한 거죠. 근데 몇 년 해보니까 이런 단순 기술 교육만으로는 생계를 꾸릴 수 있는 좋은 일자리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뼈아픈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년간의 고민 끝에 완전히 새로운 길, 바로 전문 바리스타 교육으로 방향을 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왜 많고 많은 직업 중에 하필 커피였을까요? 그리고 이 프로그램은 왜 그동안 실패했던 다른 프로그램들과는 달랐을까요?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이 비교표가 모든 걸 빼줍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한 훈련생이 다른 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왔는데 거기선 커피 만드는 건 배우지도 못하고 청소만 하다 왔다는 거예요. 그 친구 손에 들려있던 수료증이라는 건 비에 젖어서 너덜너덜해진 복사본 한 장이 전부였고요. 대부분의 기관들이 훈련생을 그냥 일회성 사업 대상으로 볼 때에 이들은 한 사람의 평생 직업을 만들어주겠다는 목표를 가졌던 거죠. 완전히 달랐습니다. 하지만 전문 기술을 가르치는 건 전투의 절반에 불과했습니다. 정말 더 큰 싸움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바로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박힌 무관심과 편견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아니, 커피 내리는 게 뭐 그리 대단한 일이라고? 이런 오해가 정말 만연했습니다. 심지어 한 심사위원은 복지관 커피는 그냥 공익근무요원이 내리면 되지 않냐고 말할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여기 현실을 좀 보세요. 40개가 넘는 레시피를 완벽하게 외워야 하고요. 복잡하고 비싼 기계를 매일 관리하고 청소해야 합니다. 이건 그냥 취미 활동이 아니라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엄연한 직업입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노력과 전문성의 가치를 한순간에 무너뜨리려고 했던 숫자가 있습니다. 바로 3입니다. 이게 실제로 한 부구청장이 이 단체에 던진 질문이었습니다. 고작 3명. 이 질문은요, 숫자 3 뒤에 숨겨진 세 사람의 인생을 통째로 바꾼 그 엄청난 변화의 무게를 전혀 보지 못한 거였죠. 자, 그럼 그 고작 3명이 뭘 했는지 한번 볼까요? 이건 단순히 3명이 취업했다, 이게 아닙니다. 이분들이 복지관에서 일하던 공익근무요원 2명의 역할을 완벽하게 대체했어요. 덕분에 40명이나 되는 직원들의 커피 만족도가 하늘을 찔렀고요. 가장 중요한 건 장애인도 전문적인 바리스타가 될 수 있다는 걸 실력으로 증명해 보였다는 겁니다. 이게 다른 수십 명의 훈련생과 그 가족들에게는 정말 엄청난 희망의 증거가 된 거죠. 하지만 이렇게 희망적인 이야기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현실에는 이런 어두운 면도 있었어요. 기업들이 어떻게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서 장애인을 착취하는지 보여주는 건데요. 특히 신체는 건강하지만 중증으로 분류되는 청각장애인 분들을 고용하면 정부에서 근로지원인을 공짜로 붙여주거든요. 이걸 악용해서 1년 동안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다 받아먹고 딱 1년 뒤에 재계약을 안 해버리는 겁니다. 말이 좋아 1+1이지 이건 그냥 대놓고 하는 착취했던 거죠. 자, 이제 이야기의 초점을 좀 옮겨보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한 개인과 그 가족의 삶을 얼마나 깊이 또 인간적으로 바꿔놓았는지 그 이야기들을 좀 들어볼까 해요. 이건 지적장애 아들을 둔 한 어머님의 이야기입니다. 평생 아들을 눈엣 가시처럼, 그러니까 좀 짐처럼 여기셨대요. 그런데 아들이 바리스타 교육을 받기 시작하면서 매일 어머니를 위해 커피를 한 잔씩 내려서 가져오는 모습을 보게 된 거죠.
그때 처음으로 깨달으셨답니다. 아, 우리 아들이 진심으로 좋아하는 일이 생겼구나. 그 순간 아들은 더 이상 눈엣 가시가 아니었고 모자의 관계와 아들의 미래에 대한 생각까지 모든 게 바뀌었다고 합니다. 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조현병 약의 부작용 때문에 늘 잠만 자고 무기력하게 집에만 있던 한 젊은 여성이 있었어요. 그분에게 이 프로그램은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문이었습니다. 고립에서 벗어나서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찾고 목적의식을 갖게 된 거죠. 본인 스스로 평범하기만 했던 내 삶이 특별해졌다고 말할 정도였으니까요. 이렇게 정말 놀라운 성공 사례들이 계속해서 나왔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프로그램의 미래가 보장된 건 아니었습니다. 시스템과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거든요. 이분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건 바로 이 협치였습니다. 여기 정의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건 그냥 일회성으로 사업비를 지원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정부와 민간 그리고 시민이 다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이분들이 계속해서 존엄하게 일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하는 것, 진정한 파트너십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한 공동체가 그 안의 모든 구성원을 진정으로 지원한다는 건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냥 수동적으로 기회를 주는 척하는 걸까요? 아니면 이 이야기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엄성을 지켜줄 수 있는 지속적인 시스템을 함께 끝까지 만들어 나가는 것일까요? 우리 모두가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